결국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 금값이 2073.2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야, 2023.20달러면 예,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닌 가격이죠. 저도 이것을 보면서요 많이 놀랐습니다. 2073.20달러니까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국제 금값이 최고가는요 2020년 8월 6일에 2069.4달러였습니다. 트라이온스당. 그런데 지금 2023년 12월 3일에 2073.2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야,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죠. 엄청나게. 예. 이거 어째 보면 말입니다. 금값의 대세 상승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대세 상승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마치 말입니다. 올쇼크 때 1976년 8월 30일에 102.3달러가 트라이온스당이요. 예, 4년 후입니다. 4년 후 1980년 1월 21일에 847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용하다가 뻥 뛰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뻥 뛰었는데 그 배수가 8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금값이 말입니다. 4년 만에 이렇게 많이 뛴다는 건, 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8년 11월 3일에 9월 15일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요. 예, 이때 11월 3일에 705달러였습니다. 705달러. 그것이 말입니다. 2008년 말이잖아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9월 2일이 됐는데 3년이 채 안 됩니다. 예, 1876.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배입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예, 3배까지는 안 되지만 2배는 넘잖아요. 2배는 한참 넘죠. 그렇게 금값이 올랐을 때가 있고요.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보면 말입니다. 2018년이에요. 9월 27일에 1187.4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이것이 1100이에요. 이것이 말입니다. 2020년 8월 6일에 2069.4달러까지 갔습니다. 거의 2배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랐죠. 지금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자꾸 나와요. 언제부터 보느냐, 2022년 9월 26일 1633.4달러까지 갔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지금 2022년 9월 26일이면 지금 정확히 보면 한 달하고 한 30일 넘게 지났나요? 그러면 금값이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추세선으로는 이렇습니다. 추세선으로는 과거를 보니까 오일쇼크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의 위기 때처럼 금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다른 지표들을 봐도 그럴까? 이걸 한번 봐야 되죠. 그러면 예, 지금 현재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금값이 이렇게 올라간 데는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이, 예, 전쟁이 사실은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예, 이스라엘 전쟁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으로 새로운 전쟁이 터졌고요.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역 내 어떤 예, 전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영내 전쟁으로 좀 더 확대되면 만약에 핵을 쓰게 되잖아요. 이란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핵을 쓰게 되면 이것은요, 결국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주
두려운 공포가 있기는 해요. 그 때문인지 말입니다. 그 때문인지 금값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금값은. 이 부분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날 거냐? 아직 끝나질 것 같지는 않아요. 교전이 다시 재개가 됐잖아요. 휴전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 만인가요? 다시 말입니다. 폭격을 엄청나게 가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전쟁이 더 큰 위협으로도 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어째 생각하면 더 큰 충격으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한 것도 아마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5.5%인데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사실상 통화정책의 피벗 정책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정책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의 위기가 자꾸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경제의 위기가 자꾸 다가오면 금값은 위기일수록 금값이 올라가니까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시장의 지표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지금 12월 1일 현재입니다. 4.209%까지 떨어졌습니다. 4.2%도 이제 무너질 지경입니다. 지난 10월 29일만 하더라도 4.990%가 쭉 빠져서 4.209%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금리 인하의 요소가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어떤 한마디가 시장에 관심을 갖는데 결국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금리를 피벗 정책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당연히 말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금값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정확합니다. 또한 말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말입니다. 금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금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더 무너진다는 뜻이니까. 또한 말입니다. 달러를 살 때 적은 달러를 가지고 금을 사느냐 아니면 많은 달러를 가지고 금을 사느냐의 문제인데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많은 달러를 주고 금을 사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나 다름없는 거죠. 금은 이자가 없지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은 이자나 다름없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월 3일에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106.72까지 기록을 하다가 지금은 103.2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은 달러를 주고 결국은 금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이것은 금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엄청나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달러 패권에서 좀 벗어나자. 뭐 어떤 분들은 금본위제가 다시 도입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달러의 어떤 힘을 빼자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 추세,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들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만 1090톤이에요. 작년에만.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2017년 284.9톤이 세계 금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1090톤이고요. 올해도 1월에서 9월까지 800톤입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도 작년만큼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금값은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금값은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에 대한 것은 굉장하고요. 특히 중국이 금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2008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547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2014년에는 1000톤을 넘어섰고요. 2022년에는 2000톤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까지 2192톤을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유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넘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국제 금값을 지금에 머물게 하지 않고요. 아마도 말입니다. 금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금이라는 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수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금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수들이 많더라. 기본적으로는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고요. 왜? 금리를 계속 인하하니까. 게다가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했으니까 침체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금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 게다가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매입하는 추세다. 그러면 전체 흐름을 보면 금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경제기관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금값이 현재까지 트라이온스당 2,500달러까지 간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앞으로 우상향의 조짐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당장 절실한 건 돌반지잖아요. 돌반지. 돌반지 돌팔찌인데 이제 말입니다. 돌반지 돌팔찌 가격이 이러다가 50만 원 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3.75g당 한돈이죠. 한돈당 돌반지는 현재 42만 6천 원이고요. 돌팔찌는 48만 1천 원인데 지금 말입니다. 월요일 다시 시장이 열리면요. 제 생각에는 돌팔찌 50만 원 넘어가고요. 돌반지 45만 원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금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위기도 엄청난 위기도 아닌데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 경기가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경기는 침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부 다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주요국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경기를 침체로 규정하지 않고요. 제가 봐서는요. 침체보다는 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돈 뿌려서 경기를 올리는 것은 여러분 뭐라 그럴까 활성도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그 활성도라는 것이 결국은 저는 분질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질러질 수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두는 것은 아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해 드립니다. 게다가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거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하의 요소가 크다. 경기 침체의 요소가 크다. 그런 이야기도 달려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